보시면 제가 디스턴스, 에어리아, 메주어, 지오잼, 그러니까 지오메트리, 그 다음 유니트 이렇게 4개만 적어놨습니다. 여기 있는 명령어들은 조회 명령어들입니다. 어떤 것들을 조회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인데 그 중에 특히 디스턴스는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거리를 측정하는 거죠.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거리를 잊어버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였지? 그리고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거리를 측정하는 명령어고, 여기 메주어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항목은 바로 여기 있어요. 얘입니다. 얘예요. 여기 있는 게 메주어 지오메트리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측정한다든지 반지름, 각도, 면적, 최적 이렇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선을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죠. 150mm. 자, 제가 150mm 짜리 선을 대략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 디스턴스입니다. 명령어에다가 di, 디스턴스의 약자죠. 엔터.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디스턴스, 거리죠. 거리를 측정해냅니다. 소수점 4자리까지 나왔네요. 심지어 모두 나와요. 각도도 계산하네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이렇게 적당히 선을 그렸단 말이죠. 이 각도가 얼마일까요? 첫 번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각도를 측정하거나 혹은 이렇게 각도를 측정하거나, 첫 번째 점이 여기면 이렇게 각도 측정하는 거고, 첫 번째 점을 여기다 찍으면 각도 이렇게 측정합니다. 자, 디스턴스 218도 나왔네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218도가 맞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소수점 없이 딱 그릴 수 있는 능력자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소수점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능력자일까요? 보시죠. 유닛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유닛. 단위를 결정하는 명령어입니다. 이건 다 쓰셔야 돼요. 유닛. 여기 보시면 길이에 대해서 디시멀, 십진수고 소수점 4자리까지. 근데 각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디시멀인데 소수점이 없는 걸로 나오죠. 소수점 2자리로 바꿔놔 봤습니다. 얘도 소수점 2자리. 오케이. 자, 디스턴스 어떤가요? 소수점 2자리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각도도 소수점 2자리.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유니트 바로 여기요. 인설션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죠? 밀리미터. 여러분들은 뭘로 되어 있나요? 밀리미터가 맞죠? ACAD ISO.DWT를 불러오면 당연히 밀리미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건 바로 여기밖에 없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단위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볼 때 확인할 수 있는 건 유니트 명령어에서 바로 여기 밀리미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치로 바꿔줄 수 있기는 한데 별로 효과는 모르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애초에 처음 불러올 때 단위가 기본 단위가 됩니다. 자, 디스턴스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잽니다. 디스턴스 클릭하고 퍼펜디큘라 수직점이죠. 이렇게 수직점. 그래야 수직으로 측정할 수 있겠죠. 자, 만약에 미드 포인트면 퍼펜디큘라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이게 수직이 되겠군요. 자, 한번 측정해 보시죠. 자, 렉탱글 골뱅이 1000, 1000 서클 반지름 500. 자, 하나 그려보시죠. 이번에는 면적입니다. 에어리아입니다. 단축키는 AA입니다. 단축키는 AA예요.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점을 하나씩 찍으면 돼요. 이렇게요.
점을 이렇게 하나씩 찍으시면 됩니다. 다 찍었으면 엔터. 그러면 면적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제가 얘를 복사합니다. 그 다음 붙여넣기 했습니다. 단위가 뭘까요? 단위. 이해되시나요? 밀리미터 제곱입니다. 100만 밀리미터 제곱이네요. 지금 1000mm죠? 1000mm 곱하기 1000mm. 그럼 공 3개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죠. 그죠? 각각 공 3개, 공 3개. 100만 밀리미터 제곱. 자, 그러면 단위를 다시 한번 볼까요? 1000mm는 몇 미터일까요? 1m예요. 1m. 이해되시나요? 단위 환산이 쉽게 일어나야 돼요. 제가 1000단위 자릿수를 찍은 이유가 이거예요. 딱 3개 지우면 돼요. 1000단위 자릿수 하나 지우면 돼요. 그러면 1m 곱하기 1m란 얘기죠. 그럼 결론은 얘는 뭐예요? 네, 1m 제곱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도 계산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원입니다. 원이요. 원은 어떤가요? 찍을 점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면적, 여기 오브젝트라는 단어 있죠? 객체란 뜻입니다. 그래서 객체에서 꾹 클릭하면 이렇게 면적하고 원둘레가 계산되어집니다. 얘는 공색에 찍어보니까 0.78m 제곱이 나오네요. 한번 계산해 보시죠. 저는 면적이 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축에 속해요. 면적 별거 없는데. 그죠? 면적이 꽤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면적은 적산에 들어가는 가장 단초가 되거든요. 계산서라 그러잖아요. 계산서가 아니지. 보통 이제 공사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면적부터 시작하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벽이 있죠. 이 벽에 벽돌을 쌓을 거예요. 몇 장이 들어갈까요? 천정에 덕트가 깔려 있잖아요. 몇 장이 들어갈까요? 간단해요. 1000장의 면적 나누기 덕트 한 장의 면적. 그럼 전체 개수가 나와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이 벽 전체의 면적 나누기 벽돌 한 장의 면적. 그러면 간단하게 나와요. 그죠? 거기에다가 그럼 이제 그게 자재비인 거죠. 그죠? 자재비에다가 곱하기 인건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운송비 들어가죠. 거기에 이제 기타 잡비가 들어갑니다. 뭐 본드라든지 헤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기타 잡비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공사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이 되겠죠. 물론 조금 더 복잡하기는 해요. 예산 뽑아내는 건. 근데 어쨌든 가장 단초가 되는 건 면적이에요. 그래서 면적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서클 100mm, 150mm, 200mm, 250mm 트림으로 제가 잘라냈습니다. 이렇게 치즈처럼. 자요,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시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정답을 알고 있어요. 단지 응용을 못할 뿐이지. 조인이요. 조인 명령어 쓰시면 됩니다. 조인 그리고 전체 선택. 그럼 어떻게 되나요? 폴리선으로 하나로 다 연결되죠? 에어리아 그리고 오브젝트 그리고 한번 꾹 클릭. 그러면 전체 면적과 둘레가 계산되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여기다 반지름 250을 했습니다. 요 면적, 여기 있는 요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면적을 여기만 구하고 싶어요. 아니다. 지우고 이 두 개의 합산된 면적을 구하고 싶습니다. 합산된 면적이요. 두 개의 합산된 면적이요. 자, 에어리아 그러면 여기 애드가 있고 서브트랙트가 있죠. 애드는 더하기 면적이고 서브트랙트는 빼기 면적입니다. 애드 에어리아를 누르면 명령어가 다시 포인트 오브젝트 둘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면적 빼기가 나와요. 지금 더하기 상태잖아요. 근데 어쨌든 면적은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어요. 포인트를 찍거나 객체를 찍거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면적을 더할 건지 뺄 건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명령어 총 4개예요. 그 중에 지금 더하기 모드니까 빼기 면적 빼기가 하나 나오는 겁니다. 자, 오브젝트로 한번 클릭. 요 면적 나온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또 한번 클릭. 면적 2개 선택된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서 동시에 토탈 에어리아가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여기 애드 모드라고 되어 있죠? 더하기 모드. 그러니까 면적이 더하기가 됐네요. 엔터, 엔터. 그러면 2개가 합산된 면적이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에어리아. 얘를 빼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서브트랙트로 들어가서 그대로 2번 클릭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애드로 전체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브트랙트로 바꿔서 빼는 겁니다. 보세요. 서브트랙트 오브젝트 그러면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면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add area 오브젝트로 전체 엔터 서브트랙트 오브젝트 빼기 그리고 엔터. 이래야 제대로 된 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조금 복잡해요. 한번 해보시죠. 면적이니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평이라는 단위입니다. 평. 한 평, 두 평. 그죠? 보통 집을 살 때 평이란 단위를 쓰죠. 그럼 한 평은 몇 미터 제곱일까요? 한 평은 3.3 미터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3.3을 곱하거나 또는 나누거나 그러면 미터 제곱이나 평으로 환산이 돼요. 그러면 혹시 한 평이 가로 세로 얼마인지 안 궁금하신가요?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처음에 설계를 배웠을 때 그리고 이제 현장 나갔을 때 공간감이 없었어요. 공간감이. 내가 설계한 도면이 얼마만큼 큰 건지 작은 건지 머릿속에 실제로 머릿속에 얼마나 건지 전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걸 되게 궁금해 했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현장을 많이 보고 도면을 많이 보니까 공간감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했어요. 한 평이 3.3m 제곱이네. 아, 그렇구나. 근데 가로 세로가 얼마일까? 그랬더니 찾아봤더니 1.8m 곱하기 1.8m더라고요. 1.8m 곱하기 1.8m이더라. 또 궁금해졌어요. 왜 하필 1.8m일까? 근데 1.8m 곱하기 1.8m 하면 3.3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안 나와요. 왜일까? 늘 그게 궁금했었어요. 자, 이렇게 보시죠. 길이에 대한 단위가 있습니다. 자라는 단위 들어보셨나요? 한자, 두자, 그 다음에 1피트, 1인치 들어보셨죠? 전부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단위 중에 하나입니다. 한자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한자의 유래를 아시나요? 한자는 한 뼘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한자는 15cm쯤 됐다고 합니다. 키가 작았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점점 커나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조선시대 때쯤 가면 한자는 20c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의 단위로 들어선 거는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독립하고 나서 그리고 결정됐다고 해요. 30.3cm. 왜 30.3cm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유추하는 건 그 일본 다다미 있죠. 일본 다다미. 일본 방이 다다미라 그러잖아요. 다다미에서 유래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정확하게 왜 30.3인지는 모릅니다. 네, 그 구한말 거쳐서 이제 독립했을 때 비로소 30.3cm가 굳어졌다고 해요. 자, 1피트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1피트는 피트는 어디서 유래된 단어냐면 푸트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발바닥 하나요. 발바닥 하나 길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얘는 30.48cm입니다. 동서양이나 다 똑같아요.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요? 사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단위를 만들어 나갔던 거죠. 근데 다만 사람이 편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생겼던 거죠. 자, 얘를 나누기 12 하잖아요. 그러면 2.54cm가 됩니다. 그러니까 1피트를 나누기 12 하면 1인치가 돼요. 야드가 1피트 곱하기 3인가 그럴 거예요. 1야드가 90cm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피트가 3피트가 1야드가 돼요. 얘는 되게 웃겨요. 10으로 나누든가 3으로 가든가 6으로 가든가 그래야 되는데 어떤 땐 12로 가고 어떤 때는 10으로 가고 어떤 때는 3으로 가고 헷갈려 죽겠어요. 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가 6자 곱하기 6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한 평은 6자 곱하기 6자예요.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또 있어요. 헤베라는 단어가 나와요. 헤베, 루베. 들어보셨죠? 네, 헤베, 루베. 무슨 뜻인가요? 이게 이렇게 돼요. 일본식 한자입니다. 헤베는 평방미고 루베는 입방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소설책을 보면 이렇게 소설책에 이렇게 한자가 이렇게 같이 나오는 세대였어요.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심지어 저희 집에 있던 소설책이 이렇게 세로로 쓰는 소설책이었어요. 거기에 종종 이런 입방미, 평방미 이런 말들이 나왔었어요.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입방, 평방. 입방이라는 건 대략 입체적인 거, 평방이라는 건 평평한 거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특이하게 쌀미자를 썼어요. 저게 뭔가 몰랐어요. 근데 조금 더 크고 알았습니다. 미터라는 뜻을. 미터를 쌀미자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들이 제법 많아요. 불란서라는 말이 있죠. 불란서는 어디를 뜻하는 거죠? 네, 프랑스예요. 그럼 화란은요? 화란.
처음 들어보시나요? 화라는 히딩크의 나라. 네덜란드가 화란입니다. 나성이면 편지 저기 노래 가사 있잖아요. 나성에 가면 편지를 써주세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럼 나성은 어디죠? 네, 맞아요. LA요. LA가 나성이에요. 정말 멀죠. 한국에서 그 LA까지는 정말 멀죠. 전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가면 너무 머니까 연락할 길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편지밖에 없었던 거죠. 편지 쓰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해배는 헤이배의 준말입니다. 평방미를 줄임말이 헤이베이. 네, 제가 일본말을 잘 몰라서 헤이베이란 뜻으로 얘는 미터 제곱입니다. 면적을 뜻하는 단어고, 루베는 류베 뭐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미터 제곱이에요. 미터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보통 해배라는 단어를 현장에서 누가 쓰냐면 그 벽지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타일 하시는 분들이 해배라는 단어를 종종 쓰세요. 면적을 이렇게 구하고 여기 12해배인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 5해배인데 6해배인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루베는 누가 쓰냐면 미장 하시는 분들, 미장 말고 저기 레미콘 하시는 분들이요. 레미콘 하시는 분들이 루베라는 단어를 써요. 부피죠. 이건 부피예요. 그래서 레미콘 회사에다가 오늘 뭐 8루베 보내주세요. 오늘 12루베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잘 몰랐어요. 방통치인데요. 야, 내일 방통 칠 거야. 그러니까 방통 칠 거야. 저기 레미콘 회사에다가 전화해서 12루베만 보내달라고 전화해.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방통은요, 방바닥 통미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방바닥을 이렇게 막고서 들이붓는 거예요. 그리고 레미콘 회사에다가 전화해서 6루베 혹은 18루베를 보내달라는 얘기죠. 그 시멘트를 개어가지고 보내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레미콘 차에서 바로 현장 작업하는 거죠. 참고로 레미콘 차 한 대가 6루베라고 합니다. 참고로 6루베라고 해요. 그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혹시 비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비중은 센티미터 세제곱을 말합니다. 비중은 센티미터 세제곱이에요. 물, 가로, 세로, 높이 각 1cm의 부피를 비중 1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비중이라는 건 물,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cm, 1cm 곱하기 1cm 곱하기 1cm가 되는 거죠. 그럼 1cm 세제곱이 되는 거죠. 이거를 비중 1이라고 합니다. 철의 비중 그러면 철 1cm, 1cm, 1cm의 무게가 이제 철의 비중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운이 나빠서 기계 건축 쪽 다 근무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견적을 양쪽 다 내봤어요. 철 같은 경우는 아침에 그 철강 회사에다 전화해요. 그 철 판매하는 회사에다가 오늘 철 1kg에 얼마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 당시 제가 근무할 때 철값이 되게 비쌌는데 9,800 얼마 했었어요. 지금은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철값은 킬로그램당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매일 아침 물어봤었어요. 오늘 얼마에 시세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견적을 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철의 무게는 철의 부피 곱하기 철의 비중이 됩니다.
그러면 철의 무게가 돼요. 이해되셨나요? 철의 부피, 그러니까 철의 무게는 철의 부피 곱하기 비중입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 하면 철의 부피가 나오죠, 그죠? 거기에다가 철의 비중 7.8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비중이 나와요. 저 무게가 나와요. 여기에 이제 뭐 자재비, 운송비, 가공비, 인건비, 도장비, 회사 마진 해가지고 견적서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운이 나쁘다고 얘기했냐면 그 유명한 IMF 때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원서 써서 입사하면 한 1년 있다 망하고, 입사하고 나면 1년 있다 망하고, 입사하면 1년 있다 망하고, 거진 10년을 그랬어요. 그래서 월급 못 받은 것도 되게 많아요. 월급 못 받고 잘린 적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다행히 운이 좋아서 퇴직하면 한 2달 안짝으로 다 취업을 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력서가 되게 복잡해요. 막 1년 단위로 쭉 나가요. 어느 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복잡하냐고. 이력서가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성격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입사하면 망하고 입사하면 망하고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게 이제 IMF 기간에 그 뒤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보시더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지간하면 지우라고. 길게 근무한 것만 쓰라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입사원서 쓸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넘어가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길게 근무한 것만 몇 개 써놓으면 된다고. 나머지는 딴 일 했겠거니 그러고 이제 생각하실 거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옮겨 다녔어요, 직장을. 자, 과제물인데 이번에 점프상이죠. X라인 45도 기준으로 합니다. 0도, 90도, 45도. 자, 트림으로 자릅니다. 자, 요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크기가 30, 20, 10이라 그랬죠? 옵셋 30, 20. 그 다음 트림. 라인 적당히 띄워서 옵셋 10mm. 필렛. 그리고 트림. 저는 펜스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이런. 얘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어레이 배열이죠. 렉탱귤러 배열 어레이. 자, 100mm 100mm. 그러면 12개 완성된 거 보이시죠? 얘는 끝났으니까 지우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옵셋 10mm. 자, 트림을 하셔도 좋고, 이렇게 트림 하셔도 좋고, 필렛 쓰셔도 좋고. 자, 위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끊어진 게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오른쪽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여기 있는 선이 은선으로 보이는 거죠. 라인 이렇게요. 얘가 은선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확실히 선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옵셋 10mm. 첫 줄을 한 번에 다 할 겁니다. 그 다음 필렛. 트림 하셔도 되고 필렛 하셔도 되고. 자, 위에서 본 거는 여기 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이겠죠. 라인. 실제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보면 여기 밖에 안 보이는 거죠. 얘가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숨은 선으로 처리. 은선. 여기도 지우고. 자, 마지막으로 옵셋 10mm. 자, 필렛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 10mm가 없어졌네. 네, 필렛 트림 하셔도 돼요. 위에서 보니까 이 선이 보여요. 왼쪽에 있는 거하고 결과물은 똑같지만 정면이 다른 거죠. 여기서 바라보니까 여기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실선. 이게 첫 줄입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두 번째 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옵셋 10mm, 옵셋 5mm 이렇게요. 트림으로 자르면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겁니다. 가운데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안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 안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은선 옵셋 5mm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여기도 은선. 그죠? 위에서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옆에서 봐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 여기는 미드 포인트. 위에서 보면, 오른쪽에서 보면 여기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은선. 자, 그 다음 여기는 위에서 보면 요 선만 보입니다.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우측에서 보면 이렇게만 보입니다. 자, 10mm 옵셋 10mm.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옵셋 10mm. 그 다음에 5mm. 이렇게 생겼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자, 5mm 10mm 이렇게 해서 은선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세 번째 줄은 얘랑 비슷해요. 옵셋 10mm, 옵셋 5mm. 다만 얘는 특이점이 뭐냐면 앞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이 사각형이 앞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이고 여기서도 보여요. 옵셋 5mm, 10mm. 필렛, 트림 이렇게 보입니다. 배꼽 모양으로 생겼죠, 그죠? 옵셋 5mm, 10mm. 아, 여기 5mm구나. 5mm. 필렛. 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는 중간점으로 그리시면 돼요. 다 중간점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원래 이렇게만 보여야 정상입니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만 보여요. 근데 이 아래쪽이 은선으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얘가 이렇게 은선으로 보입니다. 오른쪽에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오른쪽에서 보면 요것만 보이겠군요. 근데 여기가 요 선이 은선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생겼네요. 오른쪽에서 보니까
네. 이렇게만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가 은선으로 보이네요. 요선이 여기, 이 부분, 요선이 여기입니다. 자, 라인. 얘는 쉽네요.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내면 되겠군요. 자, 마지막 줄도 한번 그려보시죠.